얼마 전 진행된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 3, 4위전 CJ 블레이즈가 삼성 오존의 벽을 넘지 못하며 아쉽게도 4위에 머물렀는데요. 게다가 오존에겐 5승 9패로 블루에겐 1승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스트까지 합류한 상황. 과연 CJ는 삼성을 상대로 서력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망의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LOL 마스터즈 2014 플레이오프. 다시 만난 삼성 갤럭시와 CJ 엔토스의 숨막히는 대결. 자,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드디어 시작된 플레이오프 1차전. 잘 큰 트위치의 정석을 보여준 인프가 뛰어난 암살 능력을 보여주며 삼성 갤럭시를 슈퍼 캐리. CJ를 2대0으로 가뿐하게 격파했는데요. 그렇다면 1차전 MVP인 인프가 2차전에서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레임 선수. 한타 때 전멸을 쓰면서 저한테 스턴을 넣었는데 너무 진지하다 해야 되나? 우려했던 걱정과 달리 연이은 2차전 역시 삼성이 CJ를 가뿐하게 격파. 삼성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CJ 잡는 삼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며 SK텔레콤과 삼성의 결승 대진을 성사시켰습니다. SK는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들지만 저희의 기세를 꺾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자신만만한 삼성 선수들, 과연 그 기세가 우승까지 이어질지. SK 분들도 준비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명경기를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즈 리그 결승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강팀의 대격돌. SK텔레콤 대 삼성 갤럭시. 삼성 갤럭시 대 SK텔레콤. LOL 마스터즈 2014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승부. 6월 8일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새로운 글로벌 e스포츠 리그의 상륙. WGL APAC 2014. 갈수록 치열해지는 실버 시리즈 2주차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브론즈 시리즈를 거쳐 올라온 최종 4팀은 월드 오브 탱크 아시아 전장을 점령하라. 지난주에 이어 다시 맞붙게 된 팀 프로핏 대 인비. 공격적인 전략으로 팀 프로핏이 2대1로 승리하며 경기 종료. 1, 2위전은 실버 시리즈에 첫 출전한 히익 대 아랫대의 대결이었는데요. 의외의 복병, 히익의 등장으로 아랫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과감한 전략으로 승리팀의 패기를 보여준 히익. 팽팽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노련한 아랫대의 저력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월드 오브 탱크를 즐기는 방법. 7개 국가에 수많은 전차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차는 딱 4가지거든요.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자주포. 빠른 속도의 경전차, 방어형 중형 전차, 최강 맷집을 자랑하는 중전차, 지원 사격에 탁월한 자주포. 이 4개의 전차만 파악해도 월드 오브 탱크 경기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경전차를 먼저 보고 경전차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이해가 빨라요. 경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전차는 강력한 순간 화력과 경쾌한 기동력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 경전차가 그 스팟을 하고 상대방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작전을 갈 수가 있거든요. AMX 1390 위주로 보시면 이 선수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런 게 한눈에 보이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 경전차 AMX 1390은 팀 프로핏이 인디팀을 상대할 때 2세트 연속 선택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그 대회를 보면서 빠른 스피드로 활용해서 막 지금 휘젓고 나오면서도 포탄을 맞지 않고 유리 빠져나오는 저 움직임. 저게 경전차의 매력이구나. 나는 그냥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좋아. 그렇다면 중전차. 그런데 여기 경전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전차 이외에도 뛰어난 기동성과 막강한 화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차들이 있다는 사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차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평소에 타지 않았던 전차라도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타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에 땀을 쥐는 탱크들의 거침없는 격돌.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지는 WGL APAC 2014의 도전을 기대해주세요. 게임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아주 핫한 e스포츠 뉴스들 정말 많았는데요. 7년 만이죠. 지난 2007년 이에데이로 좀 없어졌던 컵대회가 생깁니다. 네. 컵대회는 아마추어랑 프로들이 같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스타2 중심으로 지금 스타2 한 종목으로만 열리는데 예전에 카트라이더도 있었고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네. 올해는 아무래도 좀 급하게 열리다 보니까 스타2만 열리는데요. 스타2 글로벌 티어 1대회로 진행이 되고요. 국내 선수뿐 아니라 해외 선수들도 참여가 한다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예, 프로게임단 브랜드를 활용한 이제 상품이 나오게 됐죠. 사실 기존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드 게임 축구단이나 아니면 야구단의 상표를 활용해서 그런 브랜드가 많이 나왔는데 네. 프로게임단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플레임의 이호정 선수, 네. 그다음에 와치 조재걸 선수 같이 꽃미남 프로게이머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 모델이 돼갖고 했다 그러니까 여성 팬들이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초반 매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그래도 그중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롤챔스 스프링에서 삼성블루가 우승했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그 결승전의 생생한 현장과 뒷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5월 24일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스태프들의 열정,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강한 투지,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이 더해진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 대망의 결승전. 한때는 누군가의 그림도 않고 항상 형제팀만 바라보았던 그들, 약체와 평가받았던 쓰라린 패배가 많았던 삼성블루 대 낮은 실드. 하지만 극강 최강에 대해서 창단 후 첫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놀라운 집중력과 끈기로 역전을 거듭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최종 스코어 3대1로 삼성블루 우승.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떨쳐내며 진정한 강자로 거듭났는데 첫 우승을 차지한 그들의 모습부터 미처 전하지 못했던 뒷이야기까지 LOL 챔피언스 2014 결승전 이야기. 롤챔스 스프링 결승전을 찾은 다양한 관객들. 결승전이 시작되기도 전 야외 이벤트장에는 이미 수많은 팬들로 인산이네. 그런데 여기 범상치 않은 이들, 멋진 코스프레로 생방송까지 접수.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정도. LOL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열정에 박수! 경기장에는 일반 관객뿐 아니라 다른 팀 선수까지 찾아와 응원을 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선수까지도?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한 사람,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요즘에 바빠서 좀 못하는데 지금 다이아 5로 지금 강등됐어요. 지금 0점입니다. 다이아까지 갔어요. 그럼요. 그냥 좀 해요. 롤챔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여기저기 다양한 관객들로 채워진 결승전. 그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결승전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LOL 선수들의 믿거나 말거나 징크스. 여러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자신만의 징크스나 승리를 기원하는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우리 선수들은 어떤 징크스와 부적을 가지고 있을지. 전 잠바를 입어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이게 넣으면 못할 것 같아요. 첫 경기부터 쭉 입어온 점퍼. 우승 인터뷰를 하는 순간까지도 입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스피릿 선수와 데프트 선수는? 팔찌 끼고 오면 잘 돼요. 근데 오늘 안 끼고 왔어요. 이 중요한 날을 왜 안 끼고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번 우승이 데프트 선수의 징크스를 스스로 깨버린 셈이 됐네요. 경기 전에 맨날 이렇게 반지 그냥 보고 반지 만지다가 항상 경기하거든요. 좀 잘 안 풀리다가도 반지 보면 뭔가 좀 잘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의미 있는 반지예요? 커플링인데 네. 여자친구가 대회장 왔을 때 한 판도 접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먹고 왔어요? 네, 왔고요. 어디 있어요? 저기 관계석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사랑해. 우와, 여자친구가 와준 덕분인지 우승컵을 번쩍 들어올린 스피릿 선수. 여자친구가 경기장에 와주기만 한다면 롤드컵 가자! 이번 롤드컵도 문제 없겠죠? 연습생을
삼성 블루의 생생한 결승전 후기. 매 순간순간 절대 놓칠 수 없는 결승전. 어떤 땐 왜 그랬을까? 저 땐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 선수들이 말하는 결승전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무모한 카사딘. 바로 네. 정말 뺏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낮은 실드가 바론을 잡고 있는 상황. 다대의 카사딘이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과감하게 침투. 그러나 처참하게 전사. 카사딘이 왜 들어갔죠? 쓰레쉬 랜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안 되면 뺄 생각이었는데 랜턴이 밖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긴 하거든요. 그냥 안 해야지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고 사인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지가 들어가는 걸 보고 갔구나 해서 어떻게든 좀 빨리 던져주려고 했는데 그게 거기까지 닿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야속했겠네. 그냥 죽었구나 했어요. 다음엔 꼭 데려가세요. 더 무모한 녹턴. 팽팽한 5대5의 대치 상황. 이때 녹턴이 궁을 쓰며 5명 사이로 돌진. 장렬히 전사.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상황에서 팀원들이 불꺼 이런 오더가 나왔었고 불꺼 하자 여기 그냥 저는 불 껐는데 들어간 건 제 책임인데 오더 누가 내렸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후 5명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는 슬프디 슬픈 이야기. 들어간 게 잘못이다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쉬웠던 그 순간. 한 대 때리면 바로 죽을 줄 알았었는데 레오나가 은근히 잘 버티더라고요. 곳에서 일어난 2대2 전투. 레오나가 달려들면서 양팀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딜 교환을 했는데 이후 레오나가 다이브를 하고 기적같이 살아남은 코그모. 하지만 이게 뭔일? 아니 웬일? 죽은 줄 알았던 레오나 대신 코그모가 전사. 그 사이 나미가 트위치를 추격했지만 끝내 처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 1대1로 교환까지는 괜찮은데 라인이 이렇게 미뤄져가지고 조금 암울했었죠. 그냥 들어온 걸 보고 질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막 싸우는데 이제 레오나가 거의 다 다이브까지를 한 거예요. 타워까지. 그래서 이대로 라인전 하면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플래시를 타고 거기서 약간 당황했어요. 약간 당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빠르게 이제 앞쪽으로 무빙을 해서 트위치 쪽으로 가까이 붙었으면은 제가 이제 잡은 건데 트위치를 그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창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삼성블루의 잊지 못할 결승전 이야기. 영광스러운 우승을 차지한 삼성블루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네, 특별한 관객들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정말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던 이번 롤챔스 결승전이었는데요. 예, 지난주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켜서 이현우 해설위원이 어떤 발표를 할까 네. 저런 발표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3살 연상의 e스포츠 기자분이세요. 잘 아시는 분인가요? 예, 친한 네. 여자 후배인데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참한 성격을 굉장히 잘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현우 해설위원이 의외로 어린 나이에 여자분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청첩장 받았는데 6월 22일이죠. 결혼식에 저희가 직접 치대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승한 삼성블루는 이제 롤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기대주가 되었는데요. 사실 삼성 그러면 사실 블루보다는 오존 팀이 훨씬 유명했잖아요. 근데 사실 유니팀의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오존 팀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네. 그걸 보고서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블루 팀도 결국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아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 블루하고 SKT K팀이 이제 서킷 포인트에서 450점 동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롤드컵에 같이 동반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어쨌든 또 삼성하고 또 SKT가 또 롤마스터에서 결승에서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롤드컵이 기대가 되는데요. 롤챔스 스프링 2014 우승자인 삼성블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다양한 게임기 소식을 만나보는 지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회 현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함. 놀이공원을 뛰어넘는 짜릿함. 이 세 게임은 다 모였다.
굿게임쇼 2014.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게임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좀 더 긍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3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한 굿게임쇼. 5월 23일 그 성대한 막이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굿게임쇼의 수많은 게임들. 하나, 환상적이에요. 재밌어요. 인상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유저들을 단번에 매혹시킨 가상현실의 세계. 스키 고글처럼 생긴 본체를 착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가상공간. 최고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선사하며 유저들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관람객을 사로잡은 굿게임 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 맞아요. 건강도 증진될 것 같은 운동 효과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바이크는 이제 그만. 게임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즐기는 체감형 기능 게임부터 게임에 스포츠 과학을 더해 야외 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미래 피트니스까지 액티브한 게임이 그야말로 무궁무진.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에 대한 운동 결과가 그대로 이제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얼마만큼 운동 효과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게임으로 건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 톡톡히 보는 모습이죠. 관람객을 사로잡은 굿게임 셋. 상당히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가상현실도 맛보고 운동도 즐기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임들도 존재한다는 사실. 드럼 패드와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스크린 드럼 스쿨부터 게임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119 소방 안전 체험까지, 아이들은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얻고 엄마 아빠는 뿌듯함을 얻고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의 잇게임인 팽이치기, 노래방 배틀 게임 등 다채로운 게임들이 가득. 역시 국내 유일의 기능성 게임 전시에 나온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 굿게임쇼 2014에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기능성 게임 컨퍼런스인 SGSC를 개최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 있어서 게임들을 좀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좀 더 실용적으로 게임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능성 게임입니다. 개막 기조 인사를 맡은 남궁훈 이사장, 네덜란드 기능성 게임 최고 전문가 이고르 메이어 교수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 학생 및 게임 관련 종사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많은 현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선사하며 게임의 순기능, 그 참 의미를 전한 굿게임쇼 2014. 좋은 게임, 착한 게임들과 함께 굿게임 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비행기가 떴다. 과연 이 비행기의 실체는 무엇일지 지금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경락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뭔가 거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유진 선수 우승 기념으로 약속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 랩핑 언베이링 행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e스포츠 최초로 진에어 그린윙스 멤버십 프로그램 런칭을 했습니다. 드디어 경락구가 열리고 진에어 그린윙스 선수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진 멋진 디자인의 비행기가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손을 흔들며 등장하는 선수단. 저렇게 크게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된 것 같아요. 이어지는 행사는 비행기 내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e스포츠라는 업계의 경쟁력과 그런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롯데 멤버스 그리고 처음부터 같이 해주신 분들 덕분에 일단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멤버십의 1호 명예회원은 바로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원 협회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에어 그린윙스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강력해지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날개단 진에어 그린윙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각종 의상과 소품, 인형탈들이 즐비한 이곳. 그런데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이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스파이로켓의 타샤입니다. 해외에서도 초청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의 대한민국 대표 코스프레 팀 스파이럴 캣츠. 그녀들의 일상을 파헤쳐보자. 그런데 이곳은 대체 어디예요? 저희가 늘 의상을 만드는 스튜디오 겸 작업실 겸 사무실 겸 회의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뭐 다 해요. 익숙한 캐릭터들부터 멋진 소품까지 가득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의도 하고요. 소품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작한 코스프레 의상들 보관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 예전에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멀록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인형탈이에요. 그리고 뭐 이쪽은 다 소품들 저희 지금까지 제작한 의상들 정리해 놓은 곳이고요. 그동안 많은 캐릭터의 코스프레를 선보여온 스파이럴 캣츠가 이번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캐릭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남소유 캐릭터가 저희 반응이 가장 좋았었고요. 전 이번에 사실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게 제 얼굴이 안 나온 진서연 티저 사진이 좀 많이 인상 깊었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첫 공식 대회인 비무제 무대를 장식하기 위해 인기 있는 캐릭터 진서연, 남소유, 포아란 캐릭터를 준비 중!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오늘 촬영하는 포아란 가발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려고 막 급하게 작업 중입니다. 타샤 팀장의 지휘 아래 하나씩 척척 완성되어가는 포아란의 모습! 어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저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포아란으로 완벽 변신! 본격적인 화보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그간 노력했던 시간을 보상하듯 성공리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살아있는 의상이니까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칸 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에서 남소유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사진은 공개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행사장에서만 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오셔서 꼭 봐주세요. 이번 비무제에선 임요한, 홍진호의 임진록이 펼쳐져 기대감 증폭! 이번에 그 비무제 임진록에서 임요한, 홍진호 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사인 한 장 부탁드리고 싶어요. 누구 팬이세요? 임요한님. 저는 대세지. 팬심 가득한 그녀들! 비무제 임진록의 승자를 예측한다면? 근데 솔직히 늘 2등하는 홍진호인데 이번에도 임요한님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홍진호님 팬이긴 한데 임요한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스파이럴 캣츠 화이팅! 게임 플러스 화이팅! 비무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심을 잡기 위해 에브리타운의 안재현이 떴다.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운에 온 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세 배우 안재현. 게임 모델은 처음이라는데 에브리타운 유저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면서 촬영에 임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여성 유저분들과 같이 게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쉬운 게임 진행으로 유달리 여성 유저 수가 많은 에브리타운. 이게 막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수학도 하고 어디 멀리 가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게임 속에서라도 대신할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안재현과 에브리타운,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이 참 닮았는데요. 이때 에브리타운에 들려온 두 눈 번쩍 뜨이는 소식. 바로 인기남 안재현이 자신의 커플타운 상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여성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에브리타운에 온 안재현이었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에브리타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상콤달콤 안재현과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 에브리타운에 살게 된 안재현의 에브리 스토리 기대해 주실 거죠?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굿게임쇼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소위 착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뭐 게임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게임쇼는 이제 5월에 하는데 11월에 G스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G스타에 나가는 거는 배드 게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저기 지난 23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기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사실 그 민간의 이 게임물 등급 자체가 청소년 이용과 게임 자체가 그 민간 자율심의가 하는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문화 콘텐츠 중에서 민간이 레이팅을 하는 그 등급 분류를 하는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이제 맡다 보니까 민간과 이게 정부가 그런 이렇게 황금 배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검색어를 장악한 소식이 또 있는데요. 뭐 언론을 전체를 뒤엎었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랑 그 다음에 어떤 합병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이 한 1조 원대 회사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현재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이걸로 우회 상장이 되면 3조 원의 가치를 보니까요. 그냥 4조 원대 IT 기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네이버가 한 25조 하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거기에는 못하지만 이 다음과 카카오가 어떤 화학장을 일으켜서 이 네이버 그리고 NHN 엔터라고 분사된 회사가 있죠. 그걸 상대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쪽에서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현재 검은 사막이죠. 온라인의 검은 사막하고 카카오는 지금 모바일에서 굉장히 큰 강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융합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좀 기대가 되고요. 뭐 NHN 엔터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 구도를 보시면서 게임기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G리포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오늘은 또 어떤 게임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5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카트라이더, 19위는 스타크래프트2, 18위는 에오스입니다. PC방 유저들을 위한 에오스의 의리 있는 이벤트. 강력한 버프가 2배. 게다가 라이더 램프 1000개의 행운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오스가 18위. 다음은 17위 메이플 스토리, 16위는 스페셜 포스, 15위는 테라, 14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3위는 리니지2입니다. 추억과 감동의 부활 리니지2 클래식 서버 오픈. 10년 전 유저들이 알던 그 느낌 그대로 되살린 클래식 서버. 새로운 연대기를 다시 쓸 리니지2가 13위에 안착했습니다. 12위는 워크래프트3, 11위는 사이퍼즈, 10위는 던전앤파이터, 9위는 리니지, 8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미묘한데 홍진호. 진정한 1인자를 가린다.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임진로 개막. 임대희와 콩대희로 나눠진 특별 매치로 돌풍을 예고하며 8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7위는 스타크래프트, 6위는 이카루스, 5위는 아이온,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디아블로 3입니다. 이제 전설템을 마음껏 누려라. 출시 2주년 기념. 전설 아이템 드롭률 100% 상향을 평생 유지하기로 결정. 유저들의 큰 호응을 받은 디아블로 3가 3위. 2위는 서든어택이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위는 삼성블루가 첫 우승을 차지한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또한 2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세븐나이츠, 9위는 애니팡 사천성, 8위는 애니팡입니다. 애니팡 리그 모드 업데이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한 경쟁 리그. 열성적인 참가자들의 도전으로 순위 한 단계 상승, 8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은 7위 포코팡, 6위는 몬스터 길들이기, 5위는 모두의 마블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모두의 마블 3가지 혜택. 보너스 카드부터 카드 강화, 출연료까지 상승. 다음 주 순위도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4위는 블레이드, 3위는 애니팡2, 2위는 캔디 크러쉬 사가입니다.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는? 새로운 S급 쿠키와 폐쇄 등장, 치즈케이크 맛 쿠키와 치즈뭉치 고양이를 업데이트한 쿠키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게임 순위 G랭크를 만나봤습니다. 매달 G랭크 순위에 오른 다양한 게임들 중 최고의 게임을 선정해 항상 이달의 G랭크 시상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열린 시상식 후보로는 이카루스, 블레이드4 카카오, 쿠키런4 카카오, 사이퍼즈, 피파 온라인 3. 그중 이카루스가 5월 이달의 G랭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비스를 공식 서비스에 들어갔죠. 이카루스가 이번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 레벨 상향을 했고요, 최근. 그리고 첫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서비스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 점수도 87.8점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화제성, 대중성, 독창성에서 1위를 받았고요. 작품성에서 2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MMORPG에 목말라 있는 게이머들에게는 이카루스라는 게임 자체는 정말 큰 기대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카루스는 제가 게임 기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만들어둔 게임이니까 거의 10년의 리메이드 공력이 들어가 있는 게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신규 지역 파르나의 땅, 그다음에 무한 PK 지역 등 대규모로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어갖고요.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과 과연 어떤 소통을 할지 그리고 어떤 MMORPG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달의 G랭크 이카루스. 저희 2부에서는 G테스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가라. 4인방이 원하는 평가 게임을 직접 추천하는 G테스터 추천제를 실시. 오늘은 이연수 PM이 추천하는 평가 게임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열게 됐는데 과연 그 첫 번째 추천 게임은 무엇일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게임은 바로 이카루스인데요. 공중전을 앞세우며 현존 가장 핫한 MMORPG 이카루스. 제가 이카루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이전의 MMORPG들이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재미가 떨어져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카루스는 게이머들에게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퓨전입니다. 과거 여러 게임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을 함부로 마구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유효하게 게임 안에 녹여놨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카루스를 경험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G테스터 평가 게임으로 이카루스를 추천합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긍정적인 퓨전으로 이연수 PM을 사로잡은 이카루스. 그렇다면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은 과연? 근데 어떻게 다들 공감하시나요? 뭐 짜깁기란 소리는 남들 잘하는 거 그냥 섞어놓은 건 짜깁기고 요건 조화롭게 섞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정말 딴 건 모르겠는데 시기는 공감이 돼요. 요즘 이 업계가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 쪽은 요즘 기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고사 직전입니다. 그냥 예. 이것만 그냥 다 이 조그만 이 스마트폰 게임 요 이거 뭐 게임이나 되겠어 이 손바닥만 한 데서 됩니다. 돼요? 아니 아무튼 요 손바닥 게임만 요거 손바닥에서 즐긴 요 조그만 게임만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간만에 좀 대작이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게임이 쫙 하고 나왔어요. 가뭄의 단비? 딱 그 맞아. 느낌이 정말 딱 들어요. 근데 다른 시도들도 많잖아요. 다른 이제 개발 업체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라면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블록버스터 MMORPG 신삼국지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블라스, 검은 사막, 그리고 이카루스. 이카루스 그 셋 중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이카루스가 그나마 제일 낫다는 거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불만족이에요. 사실 이 이카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평가의 이전에 뭔가 또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 저를 보시는 거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하셨던 정말 G테스터 최고의 인기 소코너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의 슬픈 전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게임 속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의 슬픈 전설. 이 이카루스가 원래 이름이 네드예요. 이 NED라는 네드라는 게임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06년도 차이나조이에서
플레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첫 공개 이후 3년 만에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잠깐 질문 있습니다. 예. 저는 검색을 한 40분을 넘게 했는데 LED가 뭐의 이니셜인지를 결국 못 알아냈거든요. 저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유저들이 추측하기로는 네버 엔딩 디벨롭먼트. 영원히 개발하는 게임 아닌가. 끝나지 않는 개발이군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추측을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LED의 약자가 뭔지 알고 계시면은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예, 어쨌든 2009년 11월이죠. 지스타 때 또 등장을 했습니다. 2010년 지스타에서 또 등장을 했어요. 크라이 엔진으로 엔진을 갈아엎었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 지스타 또 1년 후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카루스라고. 그렇지. 그게 바로 이카루스지. 드디어 2014년 4월 오픈 베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장장 9년 만에 세상에. 9년 만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한 건데 이게 2005년도에 첫 공개를 했으면 어린 짐작을 해도 2004년부터 개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10년간 개발한 그야말로 의지의 게임입니다. 의지의 게임. 의지의 게임, 의리의 게임이 아니라 의지! 네. 의지의 게임. 10여 년을 걸쳐 탄생한 의지의 이카루스. 과연 10년의 노하우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카루스의 접근성. 일단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뭐 기존의 MMORPG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MMORPG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뭐가 다르죠? 아니 WASD 이동이 다른가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다른가요? 숫자 1, 2, 3, 4 스킬 버튼 누르는 게 다르나요? 퀘스트 시스템, 뭐 PVP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가 기존 MMORPG하고 뭐가 다른 거죠? 카메라 시점 이동을 마우스 힐 버튼으로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인정. 왜 카메라가 돌지 않을까? 우클릭을 했더니 캐릭터가 그때 정말 이게 딱 헬프가 나왔어요. 휠 버튼을 누르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가 막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마우스 힐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이동시키세요라는 특집을 보았기 때문에 했지 그 특집을 보기 전이라면 이 게임은 카메라 이동이 안 되는구나. 바로 어니스톨. 근데 은근 불편해. 불편해. 휠 버튼 누르고 이거 하면 돌리기가. 휠 버튼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누르다가 삑! 그리고 드르륵. 맞아요. 어쨌든 튜토리얼 어떠셨어요? 좀 기대 많이 했어요. 드디어 만났다. 인스톨 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그 NPC가 나한테 늑대 퀘스트를 주지 않는 MMORPG를 드디어 만났다. 행복했어요. 그 튜토리얼을 재밌게 플레이하고 드디어 본 게임으로 딱 들어왔죠. 비공정이 딱 떨어져 있고 막 불타고 있고 분위기부터 달라. 시작부터 하드해. 딱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릭해봤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늑대 4마리를 잡아. 벌목스 근처에서 부상자들을 위협하는 야생 멧돼지를 처치해. 이거 미친놈 아니야.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늑대를 왜 잡아오라 그래. 지겨워. 이제 지겨워. 제발 그만. 난 그거 안 하면 되려 좀 섭섭하더라고. 첫인상이 되게 나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멧돼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광분할 것이다. 뭔가 색다른 튜토리얼에 기대감 증폭?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똑같은 MMORPG였다니! 그렇다면 과연 인터페이스마저 다를 게 없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근데 뭔가가 좀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들이 좀 몇 군데가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나오는 MMORPG들은 대부분 UI 편집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UI가 편집이 안 되니까는 제가 뭐가 가장 불편했냐면 그거예요. 저는 HP 바를 갖다가 어떻게든 화면 중앙으로 옮기고 싶었어. 좀 특이하시네요, 생각. 왜 특이한 그렇게 게 하죠? 아니라 화면 상단 위쪽에 그러니까 캐릭터 HP가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패턴인지 알아요. 집에 화면이 크잖아요. 그쵸. 고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본으로 해야 모니터도 크시고 100인치 프로젝터에서 게임을 하실 때는 더 커지니까. 죽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게다가 저같이 이제 2K 해상도라고 부르는 이제 가로 2000대 이상의 해상도 모니터를 쓰는 저 같은 유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너무 깨알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 돋보기 갖다 대고 보지 않으면 제대로 안 보인다는 느낌? 그 좋은 모니터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뭐 게임 한번 할 때마다 그 모니터 때문에 맨날 고생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모니터가 아니지. 그렇게 윤택하시면요 게임용 모니터를 조그만 걸 하나 또 사세요. 해서 뭐 게임할 맨날- 때 끼고 영화 볼 땐 따로 끼고
그렇지. 뭐 맨날 입담하는 거에서 고개가 아파요. 사세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걸 지원해서 가서 큰 일을 보내는 뭐가 좋은 모니터야. 주소를 쓰란 말이야 개발사에. 아니 헛돈 쓴 거지 헛돈. UI 편집이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편집이 안 되면 이 정형화된 그 인터페이스를 보고서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 답답함이 있으니까.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3, 4년 전쯤 됐죠. 그 리프트. 미국에서 하는 리프트만 하더라도 모든 UI에 대해서 자신의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했었거든요. 됐죠. 사실 좀 꽤 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원이 되는데 10년이나 만들었으면서 그런 거 하나 안 했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꽉 막힌 게임인 것 같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사실 이 게임 저 감동한 게 옵션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게임 설정이 있어서 항목이 엄청나게 세밀해요. 그러니까 정말 옵션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툴팁이 좀 부족해요. 맞아요. 아주 말씀 잘해주셨는데. 근데 그 툴팁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G테스터의 인간 툴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툴팁 김상회. 어렵디 어려운 게임 용어들 이거 하나면 완벽하게 이해 끝!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안티 에일리어싱, 뭐 안티 엘리아싱, 얼라이어싱, 부르는 말들 많은데 외국말이네요. 뭐 여하튼 계단 현상 혹은 톱니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거 있어요. 모니터상에서 대각선이나 곡선으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부드럽게 보이지 않고 우둘두둘하게 보이는 그 현상을 해결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 A가 그 계단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안티 에일리어싱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해결을 한 것이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소문자입니다. 이제 우둘두둘하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색인 회색들을 끼워 넣어서 최대한 그래도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D 게임하면서 보는 것들은 아마 이 정도 차이로 보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곡선 부분이나 대각선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우둘두둘 계단처럼 피부가 그냥 뭐 얼근 것도 아니고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해요. 이게 남자야 남자. 근데 오른쪽에 기술을 적용하고 났더니 부드럽네요. 좀 더 부드럽게. 보통 후처리라고 부르는데 좀 더 부드럽게 보이죠.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카루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카루스의 그래픽 옵션 들어가 보시면 안티 에일리어싱 하고서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딱 누르면 영어가 나오죠. 일단 처음에 사용하지 않음이 있고 FXAA와 SMAA FXAA Fast Approximate Anti-Aliasing SMAA는 잘 들어보세요. Enhanced Sub-Pixel Morphological Anti-Aliasing 더 어려워졌어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졌어. 이것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툴팁 설명이 없으니까 유저들은 뭘 고르는 게 좋은 거야. 알 수가 없다고. 어떡하지 막 이런. 그래서 FXAA는 빠르고 근사치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을 최대한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약하게 그런 계단 현상을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고 그 SMAA는 FXAA에서 한 단계 진부한 것. 퍼포먼스 저하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FXAA에 비해서 좀 더 그 계단 현상 방지하는 그 기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SMAA가 사실 결론적으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좀 더 좋은 분은 SMAA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펙은 좀 떨어지는데 난 이 거칠거칠한 거 싫다. 그러면은 FXAA.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뭘 골라도 정말 이쪽에 관심 있는 문제 아니면은 그건 잘 몰라요. 바꿔봐도 뭐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좀 더 친절하게. 뭐 기타 게임들 보면은 서양에서 만든 최근에 인기 끌었던 3번째 타이틀의 확장팩에 보면은 이걸 끄면 성능이 엄청 향상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옵션에다 박아놨잖아요. 메시지를. 그런 걸 좀 해놔주셨으면 요걸 좀 내리면은 잘 돌 거예요. 게임이. 그런 전달이라도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 기능이 뭔지 기술적인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끄는 게 좋아? 안 끄는 게 좋아? 그거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굉장히 속상한 거 있었어요. 뭐가요? 뭐 속 이상하게 전자오라 그러면서. 아니 이카루스를 하려고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레나라는 닉네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게 아주 그냥 초반에 나오잖아요. 쓸 수가 없어. 레나를 썼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써봤어요. 핑키 레나 이렇게 써봤어요. 레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딱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나오죠. 제가 구출을 한 사람이 레나야. 레나. 아 그래서 레나라는 이름이 금지어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 금치고 점치고 너무 가혹해요. 맞아. 사실 뭐 대표적인 MMORPG 와우만 봐도 쓰라린이 아서스니 다 네이밍은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 굳이 좀 뭐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레나를 막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면
핑키 레나 같은 거는 어떻게든 허용을 시켜줄 수도 있는 맞아! 건데 이거 레나 진짜 이름이 레나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밥 이거. 땅침을 느꼈어요. 진짜 이름이 레나예요? 김레나 아니야? 몰랐어. 처음 하는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지만 알기 어려운 용어나 뻔한 퀘스트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저 하늘과 바다, 캐릭터까지 그 비주얼은 어떻게 평가될지 이카루스의 비주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다 미남 미녀밖에 없을까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국산 MMORPG의 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다 예뻐. 정말 예뻐.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을 온라인 게임에 구현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예쁜데 그냥 다 미남 미녀야. 아니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서 좀 추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분신이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분이 그러세요. 저는 항상 여자 드워프, 오크, 언더 제가 10년 전부터 봐왔는데 계속 그러세요. 유저들의 니즈가 다양하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전혀 못 하겠어요. 그릇이 되게 좁아. 예. 뭔가 더 터프하게 혹은 뭐 이렇게 약간 풍만하게 풍만이라는 이야기가 뭐 신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 배가 나온다거나 허벅지가 뭐 이렇게 두꺼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개발적으로 그거 하나 뭐 이렇게 비용이 넣는 훨씬 게 많이 들죠. 진짜 많이 들어서 비용이 못하는 많이 거예요? 들죠. 예, 이건 그 인력이 많이 들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유저 한두 명 때문에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개발사 입장에서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난 그런 유저야. 유저 입장에서 이해 못해요. 그래요. 나는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G테스터 내에서 논란이 된 이카루스의 커스터마이징을 활용해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죠. 좋아요.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볼까요? 리퀘스트 받습니다. 인기 연예인 만들기 뭐 이런 거 식상하니까. 예, 그냥 서로 지금 옆에 쳐다보고 서로 얼굴 한번 만들어봐요. 머리 색깔부터 맞출게요. 저도 지금 머리 색깔 맞추고 있는데 나 완벽해. 머리 색깔 벌써. 우와. 오, 얼추. 그러네. 머리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또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뭘 클릭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할까? 뭐가 눈화장이 지금 종류가 1, 2, 3, 4, 5, 6 총 한 15개 정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달라? 이게 각도와 이 색상과 그라데이션과 라인과 이런 게 다 다른데 속눈썹의 각도까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안 달라? 그 남자들이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나 진짜 답답하네. 나 그냥 무작위 버튼 있으면 무작위 누르고 싶어 지금. 답답하네 진짜. 이걸로 2시간을 나한테는 정말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 커스터마이징 보면서 항상 불만인 게 너무 스펙트럼이 좁아. 나는 이리저리 망가뜨려보고 싶은데 다 예쁜 애들만 나와 멋있고. 아니 근데 그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못해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진 않는다. 글쎄요. 이게 잠깐만 나 인정할 수 없는 게 이 게임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고요? 좁다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작정을 망가뜨려 볼까요? 망가뜨려 보세요. 내 거를 좋아요. 망가뜨리려고 그래. 아니 다 원상복귀 해줄게요. 조금씩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나 지금 눈 갑니다. 아까 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뭐야? 살모사 같이 만들어놨어.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페이스가. 자 지금 마이너스 100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야 구울 같아. 자 이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 커스터마이징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평가만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떠세요?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요? 이게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한 거구나. 나 몰랐어요. 다 한 거구나. 한 가지 문제가 레나 씨는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남일 기자님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님 지금 마음속에는 제가 이거보다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아니요 싶으신 마음속이 거군요. 아니고 이 사람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못 나셨어요. 어쨌든 이쁘기만 하면 됐지 뭘.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분은 시선이에요? 그런 시선은 어떤 시선이야? 안경을 벗어서 한번 씌워보세요. 그럼 평기자라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거 알죠? 도자기 장인들이 이건 아니야. 현 기자님 얼굴 이건 아니야. 깨버려. 아니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부족한 거야. 경기자를 표현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그릇이 너무 좁아. 잘생긴 애들밖에 안 나와. 예쁜 애들이랑. 세상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보다 못생기고 못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려쳐! 조금은 제한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아쉬웠지만
역시 눈을 호강시켜주는 이카루스의 아름다운 그래픽. 과연 4인방의 평가는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참 준수한 그래픽인 것 같아요. 정말 때깔 잘 빠졌다. 그 느낌. 실제로 배경 같은 거 딱 보면은 스크린샷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특히 놀라웠던 게 그 폭포 떨어지는 연출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 물 다 튄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티클. 근데 사실 블레스 우리 얼마 전에 했었는데 블레스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더 뛰어나다 느끼는. 블레스는 심지어 공지로 계속 뜨잖아요. 스크린샷을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야, 이거 이쁘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블레스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저도 비슷하다는 얘기에 좀 동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게임 그래픽을 볼 때 이게 영화 타입인지 아니면은 그냥 모델, 사진 타입인지 그래픽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스크린샷이 이쁜 아니면 전체적인 연출 분위기가 좋은. 근데 이건 전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이 다 스크린샷으로 봤을 때는 우와 하는데 실제 플레이의 어떤 하면서 느끼게 되는 생명력, 생동감 이런 게 되려 옛날에 그래픽이 정말 떨어지던 시절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퇴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공감합니다. 일단 연출하고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고 자연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엔진빨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 자연광과 엔진빨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게임 실행시키면 나오잖아요. Achieved with CryEngine. Achieved with CryEngine.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주 들어서. 네, 뭐라 그런지 그것도 잘 해. 모르겠어. 근데 CryEngine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이제 야외 환경, 단일 광원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가졌는데 단일 광원이 뭐예요? 햇빛 아니야, 햇빛, 태양. 그러니까 야외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크라이엔진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카루스에서도 처음에 캐릭터 선택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야외에서 풀밭, 초원 있고. 초원 있고, 햇빛 쨍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쪽에 있어서 이제 때깔 잘 빠지니까 크라이엔진이. 실제로 이번에 새로운 지역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 눈 내리는 효과라든가 이런 좀 자연 효과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다른 MMORPG, 최신 MMORPG 대작들 이런 거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에요. 다음 주 공중전을 앞세운 만큼 메인 컨텐츠 헬로우 시스템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 G 테스터. 어떤 평가가 이어질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단장을 한 G테스터 이카루스 평가를 끝으로 오늘 게임 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달의 모수 게임에서 이카루스가 받았고요. 또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에서 했는데요. 오늘 전해지는 못했지만 또 이 게임에다가 네. 윈드러너 2라는 또 게임을 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네. 윈드러너 속의 어떤 캐릭터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또 열심히 계속 갈지 한번 두고 볼만 하겠습니다. 네, 남 기자님은요? 예, 지네어 팀이 그 항공기에다 랩핑을 했잖아요. 전 세계 최초죠. 프로게이머가 항공기에 랩핑이 된 거. 이 팀, 이제 지네어 팀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2 팀이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회사가 또 여러 개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롤 팀이 우승을 또 하면 또 다시 랩핑을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참, e스포츠의 위상이 점점 드높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저희 게임 플러스 방송 종료 후에도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와 아프리카 TV 게임 플러스관에서 각 영상들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게임 플러스 다음 주에는요. 6월 6일 금요일이 아닌 6월 8일 일요일에 LOL 마스터즈 결승전 특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마스터즈 관련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관중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정말 떨립니다. 기자님 어떡하죠? 그러게나요. 수천 명의 관중들인데 이게 네. 게임 플러스를 방송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벌써 이렇게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크네요. 네. 저희 사실 여기 카메라나 아니면 작가분들이랑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네. 수천 명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무대 울렁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더 생생한 현장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ace. Here, at the edge of the universe, I look into the abyss and... Batman! Is that a new spacesuit? Meh, should have stuck with black. Or maybe a really dark gray.